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선박해양공학인데 선박해양공학에서 다루는 유체역학은 다른 분야 유체역학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자유수면이고요. 말 그대로 수면파의 문제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높은 레이놀드 수예요. 우리가 주로 고 레이놀드 수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점성 영향이 작고 난류가 강하다 그런 거죠. 그냥 난류라고 쓸게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문제가 각각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하는지를 얘기를 했었죠. 점성인데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레이놀드 수가 높으면은 점성의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점성이라고 썼다고 점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레이놀드 수가 크다 그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점성의 영향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고 레이놀드 수다라는 걸로 개념을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점성이 작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수면파는 중력이 크다 작다 그건 전혀 아니고 수면파는 그냥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고 레이놀드 수 유동이란 것도 점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에 점성이 아예 없다면요. 그건 우리가 해양유체나 뭐 그런 거에서 배운 포텐셜 유동이 되는 거고 점성이 아주 크다라고 하면은 측류 유동이 되겠죠. 하여튼 점성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난류 유동이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중력하고 관성력의 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프루드 수였죠. 점성과 관성력의 비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레이놀드 수. 여기 고 레이놀드 수라고 썼는데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난류라는 개념으로 생각합시다. 여기다가. 여기 레이놀드 수 쓰고 또 레이놀드 수 쓰기가 뭐해서 그래요. 그래서 프루드 수는 뭘로부터 나오냐? 관성력, 중력. 레이놀드 수는 관성력, 점성. 뭐 점성력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뭐 여기서 어떻게 루트를 씌우고 뒤집고 뭐하고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박해양공학에서 유체역학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중력하고 점성력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특정한 물리 현상을 다룬다고 칩시다. 어떤 배 주위의 파도라거나 어떤 배가 갖는 저항이라거나 그런 특정한 물리 현상을 다루려면은 그 물리 현상에 대해서 이 물리 현상은 중력과 관성력의 비는 얼마고 점성과 관성력의 비는 얼마야. 말 그대로 프루드 수와 레이놀드 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물리 현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유체역학 문제가 어떤 특성을 갖는다라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일 테고, 근데 그럼 실제 배에 대한, 우리는 저항 추진 수업을 하고 있으니 실제 배에 대한 저항 문제를 생각을 해보게요. 여기가 앞쪽이에요. 배가 이쪽으로 가죠. 실제 배니까 S라고 옆에 써줄게요. 쉽이라는 뜻으로.
이만한 배가 프로펠러 없이 그냥 V라는 속도로 갈 때 그 배 자체가 갖는 저항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배에 대해서 뭐 실제로 재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실제 배를 놓고 끌어서 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과제로 제가 올려놓은 배가 길이가 230m예요. 230m짜리 컨테이너선입니다. 얘를 만들어서 끌 수 있겠어요? 실제 배를 만들어서 끌었는데 저항이 안 좋다, 만약에. 그러면 설계를 바꿔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나간 거는 배를 줄입니다. 형상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말이 되잖아. 형상이 다른데 저항이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여기서 그래서 배 길이를 LM이라고 쓸게요. 모델이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7.3m?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배를 가지고 저항을 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형을 만드는 거죠. 생긴 건 닮았지만은 크기가 작은 모형. 그래도 7.3m래요. 7.3m짜리 모형 배라고 해도 상당히 큽니다. 사람이 탈 수 있어요. 그 배는. 뭐 실제로 타고 실험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는 230m짜리 배가 속도는 얼마랄까요? 설계 속도가 24노트거든요. 그 여러분들 과제로 내놓은 배가. (24노트면)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거의 얼마라고 했어요? 한 12m 퍼 세크 정도 나올 거예요. 원래는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길이야 줄이는 건 뭐 똑같이 닮았으니까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모형은 어떤 속도로 가야 되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애초에 이 배의 저항이라는 물리 현상이 프루드 수와 레이놀드 수라는 걸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 배의 프루드 수 얼마인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여기서 굳이 계산을 하진 않을 거예요. 프루드 수나 레이놀드 수가 얼마인지 알게 될 거고, 그럼 모형선에서도 똑같은 프루드 수와 레이놀드 수를 맞춰주면 똑같은 프루드 수와 레이놀드 수를 맞출 수 있는 속도를 구한다면, 왜냐하면 G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중력과 속도. L은 배 모형 속도, 모형 길이니까, 아니면 실제 배의 길이니까 정해져 있죠. 바꿀 수 있는 게 V밖에 없어요. 똑같은 이유로 레이놀드 수도 여러분들이 물에서 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밀도나 점성 계수는 바꿀 수가 없죠. V하고 L밖에 못 바꿔요. 근데 L은 정해져 있잖아요. 모형을 쓰니까. 그래서 V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V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프루드 수랑 레이놀드 수를 모형과 실선을 똑같게 한다면은 저항에 대한 무차원화 계수인 R이라는 걸 이제 저항으로 쓸 거거든요. RTS라고 하면은 실제 배의 전체 저항이란 뜻이에요. 걔를 우리가 무차원화를 할 거예요. 2분의 1 로브 V 제곱 VS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뭔가 면적까지 제곱이고 면적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 면적을 우리는 침수 면적이라고 해서 S라는 걸 많이 쓸 거예요. 그 침수 면적은 뭐냐면 물 아래 선체의 표면적이에요. 물이랑 닿는 면적이죠. 이거를 그래서 무차원화를 했으니까 코에피션트 C라고 쓰고요. 저렇게 나올 거고. 실제 배의 침수 면적, 여기서는 모형선의 침수 면적으로 서로 모형선의 저항을 모형선 스케일에 대한 관성력으로, 관성력 곱하기 면적이죠. 그걸로 무차원화를 해준 값이, 아니다, 그냥 얘가 관성력이네요. 모형선의 전체 저항을 관성력으로 무차원화 해준 값이 실제 배에서도
실제 배의 저항을 관성력으로 실제 배의 관성력으로 무차원화 해준 거랑 서로 같을 거다. 언제? 프루드 수와 레이놀드 수가 모형이랑 실선이 같다면 이라고 했던 게 우리가 1장이나 2장에서 주로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프루드 수랑 레이놀드 수가 같은 부위가 뭔가 있다면은 모형을 7.3m짜리 모형을 끌어가지고 어떤 속도로 끌어서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속도 V로 끌어가지고 저항을 재고 그 저항을 모형 스케일의 관성력으로 무차원화를 해준 CTM이랑 CTS랑 실제 배 CTS랑 서로 같구나. 걔를 다시 차원을 넣어주면은 RTS가 나오는데 그럼 RTS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모형 시험 내용의 핵심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프루드 수랑 레이놀드 수를 같게 한다고 그럼 RTM과 RTS가 같나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걔를 무차원화 관성력으로 무차원화해준 CTM하고 CTS가 서로 같은 거지 저항 값 자체는 같을 수가 없어요. 모형이 실선보다 훨씬 작은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됐나? 조금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럼 이제 프루드 수랑 레이놀드 수에 대해서 직접 숫자를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 배의 프루드 수가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항 과제로 나간 속도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루트 한 다음에 저기 배속도 있죠? 12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얘가 모형선의 프루드 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형선 길이 뭐 7.3m라고 했고 우리가 VM은 모릅니다. 지금 VM을 구하기 위한 거죠. 여기에 대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려나? 모형과 실제 배의 레이놀드 수도 같게 해주고 싶어요. 전에 우리가 뭐 얘는 이렇게 거꾸로 썼다. 괜히 헷갈리게 쓰면 안 되죠. 뭐 대충 한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정도 된다고 했죠. 동점선 계수. 레이놀드 수도 계산 가능하죠. 실제 배의 레이놀드 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사실 배가 다니는 소금물이랑 실험은 소금물에서 안 하거든요. 그냥 민물에서 해요. 계측 기기들이 상하니까 소금물에서 하면. 민물에서 하긴 하는데 뭐 동점선 계수나 그냥 점선 계수나 별 차이 크게 안 나요. 그냥 대충 계산할 땐 같다고 놓고 해도 돼요. 뭐 이 정도로 식이 나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계산하면은 VM이 한 2 정도 나올 거예요.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레이놀드 수를 서로 같게 하는 V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뭐 대충 계산하면 한 500 정도 나오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아니 우리는 레이놀드 수랑 프루드 수 둘 다 같아야 CTM과 CTS가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러니까 레이놀드 수랑 프루드 수가 둘 다 같아야 자유수면이랑 난류 문제의 그런 어떤 조건이 실제 배랑 모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기세 좋게 둘 다 계산을 해서 맞추려고 하고 보니까 프루드 수는 2m/s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야 레이놀드 수는 계산해 보니까 500m/s가 나와요. 그 말이 되나 이제. 프루드 수를 보시면은 모형은 실제 배보다 L이 작기 때문에 길이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모형에 대해 프루드 수를 계산할 땐 분모가 작아져요. 같은 프루드 수가 되려면 분자도 작아져야겠죠. 레이놀드 수는 모형 길이가 줄어들면은 분자에 있는 모형 길이가 줄어들면 분자에 있는 속도가 증가를 해야 같은 레이놀드 수가 되거든요. 실제 배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모형을 쓰면은 프루드 수를 맞추려면 속도가 줄여야 되고요.
레이놀드 수를 맞추려면은 속도가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이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맞춰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야, 우리가 둘 다 맞추면 정말 좋겠는데 둘 다 맞출 수가 없다. 뭐 원한다면 중력 가속도를 바꿔서 뭐 다른 데서 실험을 한다? 불가능하잖아요. 지구 전체적으로 중력 가속도는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점성 계수를 좀 바꿔볼까? 그럼 뭐 다른 유체들이 있어요? 실험할 만한 거? 있더라도 막 비싸잖아요, 우선. 물은 싸지, 구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뭐 다른 유체들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걔를 막 저 7m짜리 모형선을 띄워가지고 실험할 만큼 하려면 한 10,000톤 넘게 필요한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드 수랑 레이놀드 수는 둘 다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실험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의 시간이 왔는데, 제가 조파저항 얘기할 때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어차피 여기 4장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조파저항이 뭐 프로드 수의 한 4제곱, 5제곱, 6제곱, 한 4제곱이라고 칩시다. 제곱에서 원래는 제곱에서 6제곱 정도예요. 거기에 뭐 어느 정도 비례해요. 근데 정확히 비례하진 않거든요. 좀 왔다 갔다 해요, 프로드 수는. 프로드 수에 따라서 이 자유수면 발생이, 프로드 수에 따른 자유수면 발생이 양상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크게 보자면은 프로드 수의 한 4제곱 정도의 비례를 해요. 그 다음에 점성저항은 어떻게 됐어요? 3장에서 점성저항 배웠잖아요. 그 ITDC 1957 시계 보면은 여기에 비례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야, 우리가 여기서 프루드 수를 맞추면은 레이놀드 수가 안 맞고, 레이놀드 수를 맞추면 프루드 수가 안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프루드 수를 맞춰서 실험해봤다고 치자라고 하는 거죠. 프루드 수를 맞춘다면은 아마도 자유수면에 관련된 저항 성분의 무차원화인 CW, 조파저항 계수는 모형과 실선이 같을 거예요. 반대로 레이놀드 수를 맞췄다면은 점성에 관련된 저항을 무차원화한 점성저항 계수가 모형과 실선이 같을 거예요. 만약에 프루드 수, 레이놀드 수 둘 다 맞췄다고 하면 둘 다 같겠죠, 모형 실선이. 얘네들이 더하면은 CT잖아요, 전체 저항. 그러니까 모형과 실선의 전체 저항이 같다라는 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맞춰보자. 근데 실제 배랑 모형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실제 배의 속도는 12m/s예요. 그 다음에 모형 배의 속도는 프루드 수를 맞추면 2m/s, 레이놀드 수를 맞추면 500m/s가 나옵니다. 만약에 프루드 수를 맞췄어요. 그럼 레이놀드 수는 몇 배 차이가 날까요? 아까 속도 줄어든 거, 그 다음에 배 길이 줄어든 거, 뭐 그런 거 다 합치면은 한 몇 배 정도 차이가 날까? 한 200배 정도 줄어들 거예요.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레이놀드 수는 한 20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레이놀드 수를 맞춰서 실험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얼마가 됐어요? 프루드 수가 얼마가 될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끌었을 때. 뭐 엄청 커질 것 같은데? 계산하기가 싫을 정도네. 40배. 그 다음에 30부터 쉬면 한 6. 계산돼요? 제가 지금 암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속도로 7.3m짜리 모형선을 끌 때 프루드 수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70, 80, 9. 프루드 수가 거의 50 정도 나오네. 프루드 수가 50 정도가 씩이나 나오는데 원래 입의 프루드 수가 0.26이거든요. 그러니까 50까지 하면 얼마예요? 한 거의 200배 되나?
맞는 것 같네요. 아닌가? 뭐 그런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프루드 수나 레이놀드 수 중에 하나를 맞춰서 점성이랑 좁화저항 중에 하나만 모형 실선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둘 중에 누구를 할 거냐, 누구를 선택할 거냐죠. 근데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누구를 선택했을 때 선택을 못 당한 애가 덜 삐질 거냐라는 거예요. 프루드 수를 갖게 했습니다. 레이놀드 수가 200분의 1로 줄을 거예요. 프루드 수를 갖게 해서 CW를 갖게 했을 때 레이놀드 수가 20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로그 취하잖아요. 200배 차이 나봐야 로그 취하면 얼마예요? 값 차이 뭐 한 2밖에 차이 안 나나? 그 정도예요. 근데 심지어 걔를 제곱해가지고 분의 1이니까 해봐야 뭐 몇 배 차이도 안 날 것 같아요. 실제로 하면 한 2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모형이랑 실선이랑 점성저항계수가 레이놀드 수가 200배 차이 나도 상관없어요.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는 애초에, 이거는 점성저항은 애초에 우리가 평판 마찰 저항에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값도 계산식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 변화에 따른 점성저항 변화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건 좀 괜찮죠. 근데 만약에 레이놀드 수를 맞추겠다 하면은 속도를 500m/s, 그럼 프루드 수가 200배가 커져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CW는 그럼 몇 배가 커져요? 200의 4제곱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커지죠. 실제로 계산도 안 되고 뭐 그 정도로 끌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고 실험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7.3m짜리 배를 500m/s로 끌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그런 문제들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형은 레이놀드 수는 포기를 하고 실선이랑 똑같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제일 민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프루드 수를 모형과 실선을 맞추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모형 실험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왜 우리가 프루드 수를 맞춘 모형 실험을 하냐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만 알면 돼요? 모형선 조건 계산 프루드 수에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항을 쟀어요. 뭐 재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항을 쟀어요. 그럼 그거를 무차원화를 해가지고 CTM을 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점성 저항에 대한 추정식 있잖아요. 걔를 적용을 해주면은 CT에서, 모형선의 CT에서 점성 저항 추정식을 적용을 해주면은, 걔를 빼주면은 좁화 저항만 남죠. 근데 좁화 저항은 프루드 수가 같으면은 좁화 저항 개수가 모형 실선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모형선의 좁화 저항 개수인데 실선의 좁화 저항 개수랑도 똑같잖아. 프루드 수를 맞췄으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실선으로 가져오고 실선의 점성 저항 다시 더해줘요. 점성 저항 개수를. 그럼 둘이 더해주면은 실선의 전체 저항이 나오죠. 전체 저항 개수. 거기에다가 다시 실선의 관성력을 곱해주고, 그러면 실선의 저항이 나와요. 실선 저항 곱하기 실선의 속도를 해주시면은 그게 우리가 예습에서 얘기했던 유효 동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력이라서 파워, P라고 하고요. 유효하다는 걸 이펙티브라고 하거든요. 이펙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P2라고 많이 써요, 우리가. 사실상 4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래서 P2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얘기를 해서 P2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잠깐 수업 잘랐다 갈게요. 한 지우고.